안녕하세요. 디어마이북스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한 3가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죠. 다만 공평한 게 있다면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죽음이겠죠. 웰빙이니 워라벨이니 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웰다잉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인데요. 잘 죽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 접했던 죽음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 키웠던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였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작고 연약한 생명은 당연히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며칠간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한한 생명의 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 너머에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고민도 해봤고 태어났다면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렇다면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태어난 이유가 없는 걸까?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죽음에 관한 책들입니다.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과 사노 유코의 사는 게 뭐라고와 죽는 게 뭐라고 이 두 시리즈와 폴 칼라니트의 숨결이 바람이 될 때입니다. 3가지 책 모두 할 얘기가 사실 많은 책인데 영상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 짧고 굵게 소개해 드릴 테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은 비교적 짧은 중편의 소설입니다. 제가 원래 책이든 영화든 한번 보면 땡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한 2-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여행 갈 때도 가볍고 얇아서 들고 갔었고 들고 다니면서 읽기가 좋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보석상 이름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주인공의 이름도 없이 주인공 시점에서 쓰여진 책은 3번의 결혼을 하고 광고업에 종사하던 주인공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병들어 죽어가는지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구조도 수미상관으로 첫 시작이 자신의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죽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있음에서 풀려나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디에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처음부터 두려워하던 바로 그대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늙어가는 과정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담백하고 간결한 문체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노년은 전투예요. 가차없는 전투죠. 하필이면 가장 약하고 예전처럼 투지를 불태우는 게 가장 어려울 때 말이에요. 라든 말이라든지 내 몸이 세상 모든 약의 저장고가 된 기분이야 라는 말은 노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은 너무 절망스럽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삶의 다른 말이고 누구에게나 언젠가 닥쳐올 공평한 일이기도 하죠. 책의 메시지는 주인공의 말을 빌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여. 버티고 서서 오는 대로 받아들여라. 다른 방법이 없어. 다음 책은 사노 유코의 뭐라고 시리즈인데요. 사노 유코는 1938년생으로 100만 번 산 고양이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입니다. 사노 유코는 유방암으로 2010년에 7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 책은 2015년에 나온 책으로 작가의 사후에 나온 에세이인 셈입니다. 이 책은 그녀의 삶과 죽음의 기록이에요. 암이 발생하고 나서 죽기를 원했던 작가의 원대로 잘 죽기 위한 일상의 기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어려서 남동생과 오빠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목도하고 작가는 돈과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아버지의 설교대로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씩씩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암이 발견되고서도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는 것을 잘생기고 젊은 의사를 보기 위해서 갔으며
아파서 집에서 꼼짝하지 않을 때도 한류에 빠져서 한국 드라마를 섭렵하다가 턱이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녀의 성격만큼 시원시원했던 작가의 글들에 어쩐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유쾌하게 웃다가도 책을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죽고 싶다. 똥에 진흙을 섞은 듯 거무죽죽하고 독충 같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작가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정말 찡해졌거든요. 작가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는 세상은 이토록이나 아름답구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며 죽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죽음일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는 적어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숨결이 바람이 들 때는 사실 이국종 교수님이 추천서를 썼기 때문에 읽었던 책입니다. 폴 칼라린티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폐암에 걸려서 쓴 책인데요. 36살이 될 때 아내와 딸을 죽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전도 유망한 의사에서 한순간에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로 바뀌어서도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봅니다. 책은 전반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얘기하고 있다면 후반에는 암에 걸리고 난 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목격자라며 그의 아내 루시가 쓴 에필로그까지 다 읽고 나면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의사면서 환자였던 그가 환자를 서류처럼 대할 게 아니라 모든 서류를 환자처럼 대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나 환자는 의사에게 떠밀려 지옥을 경험하지만 정작 그 지옥을 거의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가 정말 환자로서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해 끝없이 두려워하고 남게 될 가족을 향한 무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그 무게에 적응은 할 수 있을까요? 세 책 모두를 읽고 나면 죽음에 대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편타당한 그 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얘기하지 않았죠. 늘 수명을 늘릴 생각만 하고 몸에 좋다는 것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했지 누구에게는 찾아오는 이별의 순간에 대해선 말을 아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슬프게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죽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오게 되는 건 남게 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연인이든 가족이든.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많이 표현하라고 하지만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자신의 끝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인드 컨트롤부터 해야겠죠. 저도 정말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멘붕 상태라 이런 책들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